자, 알아두면 쓸모있고 신비로운 세계지리 세 번째 강의입니다. 자, 오늘 3강에서는 아시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아시아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또 면적도 가장 넓어서 나타나는 특징이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구분했던 것처럼 기후에 따라 크게 몬순아시아와 건조아시아로 구분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알려주는 국가별 TMI는 해당 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니까 우리 위치와 함께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먼저 몬순아시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몬순 뜻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지금 대답 씩씩하게 했겠죠? 자, 몬순이란 뜻은 계절풍이라고 했어요. 계절풍이란 계절에 따라 풍향이 바뀌는 바람이라고도 했던 거 기억 다들 나시죠? 자, 이에 따라서 여름 강수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벼농사에 적합하다고 공부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 2단원 세계의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그리고 4단원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서 중요하게 공부할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두고 있읍시다. 자, 그래서 우리 몬순아시아를 한마디로 정의내리면 쌀의 천국입니다. 자, 세계의 대부분의 쌀이 재배되는 지역이며 이것들이 또한 대부분 소비되는 지역 역시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몬순아시아를 공부할 때 지역별로 쌀로 만든 유명한 음식이 뭔지 그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음식을 기억해뒀다가 미래에 세계여행을 다니면서 맛봐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 본격적으로 나라 위치를 살펴보기 전에 몬순아시아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쌀들을 선생님이 한번 그려봤어요. 자, 쌀처럼 보이죠, 여러분? 자, 왼쪽에 있는 쌀 같은 경우는 세계 쌀의 90%를 이루고 있는 인디카종이라고 불리는 쌀이에요. 우리는 얘를 안남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쌀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나라나 대만, 중국, 일본에서 먹는 자포니카종이에요. 같은 몬순아시아인데도 나타나는 쌀의 종류가 조금 다르죠? 자, 인디카종 같은 경우는 여기 후 하고 불면은 정말 쌀이 후 하고 날아갈 정도로 점성이나 끈기가 약한 쌀이에요. 자, 여기 쌤이 지금 나우포레스트가 쌀을 불었는데 쌀이 후 하고 날아가는 거 보이나요? 자, 그리고 이 쌀 같은 경우는 소화가 굉장히 잘 된대요. 인도 사람들이 밥을 뭘로 먹죠, 여러분? 손으로 먹지 않나요? 자, 끈적이지 않으니까 손으로 먹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자, 반면 우리가 먹는 쌀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쌀을 손으로 먹는다고 생각해보면은 손에 다 붙겠죠. 자, 우리가 먹는 이 자포니카종은 점성이 굉장히 강해서 서로 잘 붙어요. 여기 지금 선생님이 나우포레스트 몸에 쌀이 붙어있는 걸 표현해봤는데 약간 그림이 좀 징그럽긴 하지만 이 정도로 점성이 강하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자, 실제로 예전에는 이런 쌀들을 풀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도 풀이 필요한데 풀이 없을 때는 밥통을 열어서 밥풀을 한번 이용해보세요. 정말 잘 붙을 거예요. 자, 이렇게 다양한 쌀이 나타나는 몬순아시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너무 쉽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예요. 자, 지난 시간에 대륙에서 튀어나와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육지 지역을 우리는 반도라고 부른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자, 우리나라 역시 대표적인 반도입니다. 자, 또한 우리의 주식은 쌀이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쌀 음식에 비빔밥이 생각이 나서 비빔밥을 한번 그려봤어요. 자, 비빔밥 말고도 생각나는 쌀로 만든 음식들이 되게 많지 않나요, 여러분? 자,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위치, 우리 잘 기억하고 있읍시다. 자, 두 번째 나라는 이 나라인데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네, 가깝고도 먼 일본입니다. 자, 일본은 세계지리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섬나라예요. 자, 일본이 섬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여러분? 섬이 한 6,000개 정도 돼요. 세계에서 섬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순위를 매겨봤을 때 일본이 3등 정도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정말 섬이 많아요. 그리고 일본의 대표적인 쌀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은 일본의 쌀 음식 생각하면은 초밥이 생각이 나서 초밥을 한번 그려봤어요. 자, 이러한 일본은 세계지리 시간에 경제, 지형 파트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나라입니다. 자, 우리 일본의 위치를 꼭 기억해두고 있읍시다. 자, 세 번째 나라는 여기에요, 여러분. 자, 면적이 굉장히 크죠? 자, 세계에서 네 번째로 면적이 크고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이 국가는 어디일까요? 네, 바로 중국입니다.
자, 중국은 면적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국토 안에서 정말 다양한 기후가 나타나요. 저위도 지역에서는 굉장히 덥고 비가 많이 오는 기후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위도가 높은 곳에서는 굉장히 추운 기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건조 기후가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는 건조아시아의 특징이 나타나는 지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중국을 몬순아시아로 구분을 해두었냐면 중국이 전 세계에서 쌀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몬순아시아로 한번 구분해 보았어요. 자, 하지만 중국에서는 정말 다양한 기후가 나타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러한 중국의 대표적인 쌀 음식에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선생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한번 넣어봤어요. 바로 꿔바로우인데요. 자, 꿔바로우는 한마디로 찹쌀 탕수육입니다. 자, 탕수육은 뭘로 만들죠, 여러분? 그렇죠, 돼지고기로 만들죠. 자, 중국은 돼지 사육 역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국가 중에 국가예요. 그래서 중국에는 이런 꼬바로우처럼 돼지고기를 이용한 음식도 굉장히 많은 게 특징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우리 3단원 세계의 인문환경과 인문경관 단원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이니까 중국의 위치와 쌀, 그리고 돼지 이런 내용도 함께 기억해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나라는 이 나라입니다. 자, 앞에서 한번 나왔던 나라죠, 여러분. 자, 다들 잘 기억하고 있나요? 자, 지난 시간에 공부 열심히 했으면 바로 대답했겠죠? 자, 이 나라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처럼 대륙에서 바다를 향해 튀어나와서 삼면이 다 바다네요. 바로 반도죠. 자, 코끼리 귀 모양의 인도입니다. 실제로 인도가 인도 코끼리로 되게 유명한 건 알고 있죠, 여러분? 자, 코끼리로 유명한 인도 하면서 인도의 위치를 기억해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이러한 인도를 대표하는 쌀 음식에는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은 커리가 생각이 나네요. 이런 커리를 손으로 먹죠. 왜냐면 손으로 먹어도 쌀이 안 끈적이니까 깨끗하게 먹을 수 있어요. 자, 또한 인도의 위치가 중요한 데는 정말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자, 인도 뒤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이 위치하고 있어요. 혹시 가장 높은 산맥 이름이 뭔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우리 영화 제목도 있었는데 옛날에. 그래서 한참 포스터로 이렇게 장난쳤던 것도 되게 기억이 나는데 바로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자, 원래 인도는 아시아에 붙어있던 땅이 아닌데 이게 정말로 이동해 와서 아시아 대륙에 쾅 하고 부딪힌 거예요. 자, 그렇게 아시아와 인도가 부딪히고 나니까 땅이 헉 하고 놀랬겠죠. 그래서 올라가 버려요. 그게 바로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자, 믿기 힘들겠지만 진짜예요, 여러분. 인도 대륙이 달려와서 아시아를 향해 달려와서 쾅 하고 부딪혀서 놀래가지고 땅이 올라간 부분이 바로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거. 자, 이 내용은 우리 2단원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에서 또 중요하게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인도와 히말라야 산맥의 위치를 잘 기억해두고 있읍시다. 자, 5번째 나라는 여기입니다. 자, 인도 밑에 있는 섬나라죠, 여러분. 근데 여기 이 섬나라는 마치 인도가 또르르 하고 흘린 눈물 같다고 해서 인도의 눈물이라고도 불려요. 자, 이 나라의 이름은 바로 스리랑카입니다. 자, 선생님도 아직 스리랑카를 가보지 못했고 주변에도 스리랑카를 가본 사람이 없어가지고 음식에 대한 자문을 얻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찾아보니까 스리랑카에서도 역시 쌀로 만든 볶음밥을 굉장히 많이 먹는다고 해요. 또 여러분이 스리랑카와 좀 익숙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봤더니 선생님은 바로 이 실론티가 생각이 났어요. 이게 저작권 문제 때문에 직접 실론티 사진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선생님이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그려봤거든요. 자, 편의점에서 파는 이 실론티라는 캔 음료 혹시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실론이라는 뜻은 뭘까요? 자, 실론은 스리랑카가 1948년도까지 국가 이름으로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자, 실제로 스리랑카는 홍차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에요. 자, 얼마나 홍차계의 네임드였으면 음료 이름을 실론티라고 붙였을까요, 여러분? 자, 만약에 편의점에서 이 실론티를 본다면 한 번쯤 마셔보면서 스리랑카산 홍차의 풍미를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자, 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더운 지역에서 잘 재배가 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스리랑카나 인도, 중국 남부 지역처럼 저위도에 위치해서 비가 많이 오고 뜨거운 지역에서 차 재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리랑카 위치와 이 차 재배가 잘 되는 환경에 대해서도 함께 기억해두고 있읍시다. 자, 다음은 이 나라입니다. 인도 옆에 있는 이 나라 이름은 뭘까요, 여러분? 자, 이 나라의 이름은 방글라데시입니다.
자, 방글라데시는 홍수가 정말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자, 방글라데시가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2단원에서 자세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나라입니다. 자, 이 나라의 이름은 뭘까요? 자, 참고로 이 나라의 별명은 세계의 지붕입니다. 자, 왜냐하면 히말라야 산맥이 통과하면서 히말라야의 높은 산들이 굉장히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나라는 바로 네팔입니다. 자, 네팔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10개 중에 8개가 위치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이 히말라야 산맥의 위치와 네팔의 위치를 함께 꼭 기억해 두고 있읍시다. 자, 다음은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이름은 뭘까요? 약간 억지일 순 있는데 이 나라는 국민의 약 80%가 불교를 믿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나라 이름이 굉장히 불교틱해요. 자, 바로 부탄입니다. 선생님은 굉장히 이게 불교틱하다고 느껴지긴 한데 여러분들은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탄이 굉장히 특이한 게 흡연 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공공장소나 야외에서 담배를 못 피우기도 하고 상점에서도 담배를 안 팔고 또 담배를 팔게 되면 벌금을 낸대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추정하기로는 국민의 1% 정도만 담배를 피운다고 해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탄의 위치도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나라는 여기입니다. 자, 이 나라 모양은 마치 코끼리처럼 생겼죠. 실제로 코끼리로 유명한 나라이기도 해요. 근데 굉장히 소름 돋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여러분? 실제로 코끼리로 유명한 곳들은 진짜 코끼리처럼 생겼어요.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인도도 굉장히 코끼리 귀 모양처럼 생겼죠. 그리고 또 코끼리가 어디가 유명하냐면 아프리카도 코끼리로 유명해요. 근데 여기 보는 것처럼 아프리카도 코끼리 귀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코끼리로 유명한 곳들은 다 코끼리처럼 생겼는데 이 나라는 보면은 진짜 완벽한 코끼리 얼굴을 모양을 하고 있지 않나요? 자, 바로 태국입니다. 태국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공부하는 불교 국가고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몬순 기후의 특징을 이용해서 물축제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교에서 코끼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동물이라고 해요, 여러분.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두고 있으면 좋겠죠? 또 몬순아시아니까 이 태국에서는 어떤 쌀 음식이 유명한지 알아두고 있으면 좋겠죠? 선생님은 이 쌀국수가 생각이 나서 이 쌀국수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코끼리 등에 타면 어떠죠? 코끼리한테 너무 미안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태국 옆에 있는 나라 이름은 바로 미얀마입니다. 코끼리 등에 타서 미안. 자, 말도 안 되는 드립이었죠? 자, 미안합니다. 자, 그럼 우리 빠르게 다음 나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나라 이름은 뭘까요? 자, 이 나라 이름은 바로 라오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 라오스 밑에 있는 나라는 이름이 뭘까요? 자, 이 나라 이름은 캄보디아입니다. 자, 캄보디아에서 유명한 유적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바로 앙코르와트입니다. 자, 이 앙코르와트는 이 지역에서 많이 나는 흙을 이용해서 만든 건축물이에요. 근데 이 흙을 다져놓은 모양을 선생님이 지금 사진으로 가지고 왔는데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벽돌 같지 않나요? 자, 흙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벽돌 같은지, 저 지역에서는 대체 어떤 기후가 나타나길래 저런 흙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2단원에서 열대기후를 공부할 때 중요하게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열대기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토양을 우린 라테라이트라고 공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앙코르와트와 그리고 캄보디아 그리고 이 열대기후에서 나타나는 라테라이트라는 흙에 대해서 이 캄보디아의 위치와 함께 잘 기억해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 나라는 이름이 뭘까요? 아까 우리 쌀 종류 중에 인디카종을 안남미라고 부른다고 했던 거 기억이 나나요? 자, 안남은 베트남을 지칭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자, 베트남 역시 쌀 재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국가죠. 자, 이런 베트남을 대표하는 쌀 음식에는 뭐가 있을까요? 물론 쌀국수도 유명하긴 한데 선생님은 월남쌈이 생각이 나요. 자, 월남쌈을 만들 때 채소나 고기를 싸는 이 쌈인 라이스 페이퍼를 쌀로 만들죠, 여러분. 근데 아까 안남이 베트남을 의미하는 말이었듯이 이 월남도 베트남을 부르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베트남 굉장히 다양한 쌀로 만든 음식이 있다라는 것과 함께 위치를 기억해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 나라입니다. 자, 이 나라 이름은 뭘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2단원에서 저위도에 위치한 열대기후를 공부하면은 배우게 될 내용인데, 자, 이런 열대기후에서는
오후가 되면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요, 여러분. 자, 이렇게 비가 오면 옷이 어떻게 될까요? 젖겠죠? 자, 젖은 옷은 말려야겠죠? 네, 이 나라 이름은 말레이시아입니다. 굉장히 억지 같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그 나라의 특징과 이런 나라의 위치나 이름을 끼워서 외우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억을 돕기 위해 선생님이 이렇게 던지는 드립을 너무 이질감을 가지고 들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자, 이런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쌀 음식엔 뭐가 있을까요? 자, 바로 이 나시르막이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합니다. 코코넛 밀크를 넣고 지은 밥이라고 해요. 자, 열대기후에서 많이 나는 이 코코넛을 이용해서 밥을 지어서 먹는다고 하는데, 선생님도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봐서 꼭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자, 말레이시아 밑에 있는 이 나라 이름은 뭘까요? 자, 굉장히 작게 표시되어 있죠? 자, 이 나라는 도시국가예요. 우리나라 그리고 홍콩, 대만과 함께 경제성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져서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고 불리던 나라인데요. 네,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다 보니까 면적이 굉장히 작은 게 특징입니다. 서울보다 살짝 더 크다고 해요. 그런데 인구는 거의 600만 명이라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이 나라는 뭘까요? 자, 인도에서 4시 방향에 있네요. 네, 인도네시아입니다. 자, 물론 그런 뜻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위치를 외울 때 좀 편하게 외울 수 있겠죠? 자, 이런 인도네시아에서 유명한 쌀 음식에는 나시고랭이 있어요. 자, 한마디로 매운 볶음밥인데 선생님도 아직 그 인도네시아에서 먹어보진 못했고 우리 학교 앞에 있는 음식점에서 먹어봤는데 정말 매워요. 아무래도 이 지역은 날씨가 덥다 보니까 입맛을 조금 더 돋구기 위해서 매운 음식을 즐겨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섬이 정말 많아요. 섬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국가인데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볼래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에는 과연 몇 개의 섬이 있을지? 자, 인도네시아에는 섬이 17,000개가 넘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섬이 많죠? 자, 다음은 이 나라입니다. 자, 이 나라도 딱 봐도 인도네시아처럼 섬이 굉장히 많아 보이죠? 네,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섬이 많은 국가예요. 섬이 한 약 7,000개 정도 되는 국가인데, 자, 이 나라의 이름은 바로 필리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나라들 중에서 섬이 많았던 국가들,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은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 국가예요, 여러분. 섬이 많은 이 나라들은 지진도 굉장히 자주 발생하고 또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땅이라서 산들도 굉장히 높고 험준한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원 세계의 자연환경, 특히 지형을 공부할 때 자주 등장하는 지역들이니까 이 위치들 꼭 기억해두고 있읍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강수량이 많은 몬순아시아의 각 나라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세계 지리는 위치로 시작해서 위치로 끝이 나요, 여러분. 위치가 정말 중요한 교과입니다. 근데 갑자기 너무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서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위치에 좀 익숙해지고 그 나라의 특징에 자꾸 노출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조금 더 힘을 내서 우리 건조아시아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건조아시아를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그 특징을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건조. 말 그대로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라고 했죠. 근데 강수량만큼 중요한 특징이 바로 증발량이 많은 거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자, 그럼 강수량이 적고 증발량이 많은 건조아시아의 각 나라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아까 몬순아시아는 쌀 음식들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이 건조아시아는 국기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왜냐하면 이 국기 속에 건조아시아의 중요한 특징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슬람입니다. 자, 많은 건조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이슬람을 믿고 있고 또 이를 상징적으로 국기에 표현하고는 해요, 여러분. 자, 물론 여러분들이 이 국기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왜 국기를 제시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이슬람을 많이 믿는다는 거를 좀 상징적으로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국기들을 가지고 와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자, 국기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럼 먼저 이 나라입니다. 인도 옆에 있네요. 자, 이 나라의 이름은 뭘까요, 여러분? 네, 바로 여기의 이름은 파키스탄입니다. 자, 우리 파키스탄의 국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국기에 초승달과 별이 그려져 있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이슬람의 신인 알라가 진리를 깨달았을 때 이 초승달과 샛별이 함께 떠 있었대요. 자, 그래서 이 초승달과 샛별은 이슬람의 상징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파키스탄이 과거에 인도 그리고 방글라데시와 하나의 국가였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여러분? 자, 원래 이들은 한 개의 국가였는데 영국에게 독립하는 과정에서 분리되었어요. 근데 뭐를 기준으로 독립한 걸까요? 자, 이들은 종교를 기준으로 분리되었어요. 자, 우리가 사단원에서 이 지역들을 공부할 때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될 텐데 어떤 종교를 많이 믿는지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인도의 경우에는 힌두교, 그리고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의 경우에는 이슬람을 많이 믿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방글라데시도 동파키스탄이라는 이름으로 파키스탄이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파키스탄과 위치가 굉장히 멀죠? 그래서 또다시 분리가 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시아는 종교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종교 갈등 역시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들이 굉장히 대표적인 곳이니까 우리 꼭 위치 기억해두고 있읍시다. 자, 다음은 이 나라입니다. 자, 이 나라의 이름은 뭘까요? 네, 이 나라의 이름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국기 가운데 써져 있는 말은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국이라는 뜻이에요. 자, 국기에서 우리는 이슬람을 많이 믿는 국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자, 우리 아프가니스탄도 위치 잘 기억해두고 있읍시다. 다음은 이 나라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이름은 뭘까요? 자, 이 나라의 이름은 이란입니다. 자, 이란의 국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초록색이 이슬람교를 상징한다고 해요. 또 가운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4개의 초승달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 역시 이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이란 옆에 있는 나라 이름은 뭘까요? 네, 여기는 바로 이라크입니다. 자, 이라크 국기는 이렇게 생겼는데 가운데 뭐라고 써져 있죠? 자, 가운데 써진 글귀는 알라는 위대하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아랍어만 읽을 수 있다면 국기만 보고도 아, 여긴 찐 이슬람 국가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2강에서 공부했던 아라비아 반도를 건너가 볼까요? 자, 여러분 아라비아 반도 기억나죠? 아라비라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런 아라비아 반도, 이 아랍 반도에서 가장 큰 나라인 이 나라의 이름은 뭘까요? 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국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가운데 써진 글귀가 뭐냐면 알라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칼그림은 다른 종교들로부터 이슬람교와 이슬람의 신인 알라를 지켜내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자, 우리가 신발의 메카, 축구의 메카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나요? 자, 메카라는 말은 뭔가의 중심, 또 뭔가의 중앙 이런 뜻이에요. 자, 사우디아라비아에 실제로 이 메카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곳은 그 메카라는 도시는 이슬람의 대표적인 성지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지역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슬람의 중심, 이 메카. 그래서 이 메카라는 단어가 거기서부터 온 거라고 해요, 여러분. 자,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한 것처럼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 반도 일도에 뭐가 많다고 했죠? 그렇죠. 석유가 많다고 했던 거 기억이 나죠? 자, 그 중에서도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가장 석유가 많은 국가로 손꼽히는 곳이니까 위치를 잘 기억해두고 있읍시다. 자, 다음 나라는 여기입니다. 자, 이 나라에서 선생님이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사람은 바로 만수르예요. 자, 만수르가 바로 이 나라 사람인데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네, 바로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자, 국기를 봐볼게요. 자, 국기에 이 검정색이 이슬람을 상징하는 거라고 해요. 또 아랍에미리트 하면 하나 더 알아두고 있으면 좋을 게 이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는 어디일까요? 바로 두바이입니다. 자, 두바이는 우리가 이후에 배우게 될 건데 석유로 번 돈으로 만든 도시예요. 자, 한 30년 전에 두바이 사진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석유로 번 돈을 이용해서 이 두바이 사막 위에다가 건물을 짓고 도시로 만든 거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랍에미리트의 위치와 함께 두바이도 기억해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나라들은 이 나라인데요. 자, 이 나라들은 쿠웨이트와 카타르입니다. 자, 이들 지역 역시 페르시아만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이라서 석유 매장량이 많은 국가들입니다. 자, 다음 나라는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이름은 뭘까요? 자, 이 나라의 이름은 예멘입니다. 자, 예멘에는 굉장히 익숙한 이름의 항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바로 모카라는 곳인데요. 여러분, 모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우리 카페에 있는 대표적인 음료 중에 카페 모카가 있죠. 에스프레소에 초콜릿이랑 우유를 얹어서 파는 그 카페 모카 할 때 그 모카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인스턴트 커피 믹스 중에서도 모카 골드가 있죠. 이 커피에 모카라는 이름이 굉장히 잘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슬람에서는 옛날부터 커피를 굉장히 즐겨 마셨거든요. 왜냐하면 커피를 마시면 잠이 깨죠, 여러분. 그러면 이 잠에 깨서 밤새 이슬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음료라고 생각을 해서 예전부터 이슬람교에서 굉장히 많이 마시던 음료입니다. 근데 커피의 원산지가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예요. 이 에티오피아에서 이슬람 아랍반도 쪽으로 커피를 수입해 올 때 가장 먼저 들렸던 항구가 바로 이 모카라고 해요. 근데 이 에티오피아에서 수입해 오는 커피 원두에서 초콜릿 향이 많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초콜릿을 부은 커피를 카페 모카라고 부른대요. 자, 앞으로 우리 카페 모카를 마실 때마다 이 예멘을 함께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나라의 이름은 뭘까요, 여러분? 자, 이 나라 역시 세계 지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조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이슬람을 믿고 있죠. 근데 이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교와의 갈등도 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위치를 꼭 기억해 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 나라입니다. 자, 이 나라의 이름은 시리아인데요. 이 시리아 국기에 있는 이 별이, 별에 새겨진 이 초록색이 이슬람을 상징한다고 해요. 자, 이 나라 이름은 뭘까요? 네, 이 나라의 이름은 레바논입니다. 자, 레바논은 이슬람 외에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국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로 인한 내전이 많은 국가다 보니까 우리 교실에서 이 부분을 공부할 때 함께 이 지역의 종교 내전을 다룬 영화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 나라는 이름이 뭘까요? 자, 우리가 흔히 요르단강을 건너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죠. 그 요르단강이 실제로 흐르는 요르단입니다. 자, 요르단 국기 한번 볼까요? 자, 요르단 국기에 있는 이 칠각형 별이 이슬람 성전인 코란에 나오는 별이라고 해요. 자, 다음은 이 나라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형제의 나라라고 칭하는 곳인데요. 네, 바로 터키입니다. 자, 터키의 국기에서도 초승달과 별이 그려져 있어서 자, 터키가 이슬람 국가임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 터키를 조금 자세히 보면은 위치상 유럽이랑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이 터키는 유럽에 속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유럽연합에 계속해서 가입하고 싶어서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 이슬람 문화권이라는 문화적 장벽을 아직까지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표를 보면은 반대하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자, 이제부터 살펴볼 나라들은 이름 끝이 다 비슷하게 끝날 거예요. 자, 어떻게 끝나는지 잘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볼 국가들은 과거에 뭐 방향이나 위치로 아시아를 구분할 때 우리가 중앙아시아라고 불렀던 지역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과거에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국가들입니다. 자, 소련이란 사회주의에 기반한 과거의 러시아나 그 외의 다양한 국가의 연합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 먼저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이 나라인데요. 이 나라의 이름은 카자흐스탄입니다. 자, 다음은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자, 우즈베키스탄 국기도 한번 봐볼까요? 자, 국기에 역시 초승달과 별이 그려져 있죠. 자, 다음은 이 나라입니다. 자, 이 나라는 투르크메니스탄이에요. 이 나라도 국기를 살펴보면 지금 초승달이랑 별이 그려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자, 다음은 이 나라입니다. 타지키스탄이라고 불리는 국가인데요. 이 나라 국기에 새겨져 있는 이 초록색이 바로 이슬람을 뜻한다고 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앙아시아에서 살펴볼 곳은 바로 여긴데요. 네, 바로 여기는 키르기스스탄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서 방금 확인한 중앙아시아 국가들 모두 스탄이라는 이름으로 나라 이름이 끝나는 거 모두 여러분 캐치하셨나요? 그 스탄이란 뜻이 뭘까요? 자, 스탄이란 뜻은 페르시아어로, 즉 이란 말로 땅, 지방,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슬람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탄이라는 이름이 붙은 나라들은 주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나라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들은 이런 국기뿐만 아니라 국가명에서도 이슬람에 대한 정체성을 보이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자, 우리가 건조아시아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할 국가는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 나라 이름은 뭘까요, 여러분? 자, 이 나라의 이름은 몽골입니다. 근데 여담이긴 한데 선생님의 자동차의 애칭이 징기스칸이에요. 선생님이 이 차를 처음 샀을 때 말을 타고 초원을 열심히 달리던 그 몽골인들의 기상을 닮으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말처럼 달리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봤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선생님은 몽골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징기스칸, 뭐 초원, 시력이 좋다 이런 것들이 생각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독수리의 시력이 5.0이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력은 얼마인가요? 근데 몽골 사람들은 6.0이 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초원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 푸르른 초원을 멀리 내다보는 습관이 있어서 눈이 굉장히 좋대요. 근데 몽골에는 왜 그런 초원이 많이 나타날까요? 자, 우리가 이단원에서 건조기후를 공부를 하면은 공부하게 될 스텝기후라는 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사막 주변에서 나타나는 기후인데 사막보다는 비가 조금 더 내리다 보니까 풀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형성된 기후라고 해요. 자, 여러분도 온라인 계약과 그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계속 이런 컴퓨터 화면이나 아니면 핸드폰 화면만 보고 있어서 눈이 뻑뻑해져 있죠? 선생님이 이렇게 띄워놓은 이 몽골의 초원 사진을 보면서 이거라도 보면서 한번 멀리 내다보면서 우리도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에 대해 살펴봤어요, 여러분. 너무 TMI가 넘치고 외워야 할 위치가 많아서 조금은 힘들었죠? 하지만 선생님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TMI에 노출이 되어 있다면 본격적으로 대륙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할 때 좀 덜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금 더 힘내서 다음 시간에는 아프리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